오늘 건축물 대장으로 상가 건물 분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강의할 문멘터입니다. 오늘 제가 이제 그 1시간 정도 강의를 이제 드릴 내용은 상가 건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슈들이 좀 있었죠. 뭐 아파트 투자 막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상가 쪽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, 그래서 그렇게 갔다가 또 부동산 정책이 또 바뀌니까는 뭐 1억 미만짜리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, 결과적으로는 제가 봤었을 때 이거에 그 부동산 투자에 근간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요 근래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변화라든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투자 방식이라든지,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, 마지막에 우리 이제 LH 사태 벌어졌잖아요. 결국엔 땅 문제잖아요. 땅 문제. 부동산의 근원은 저는 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유 지분이지만은 상가 건물은 땅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분이 아니라 내 땅을 갖는 거, 그리고 그게 변신이 가능하다는 거,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도 있고 현재 그 상태로 쓸 수도 있고,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에 돈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자산 가치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, 4848이 아니라 자산으로서의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상가 건물을 저는 생각하고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,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다 보니까는 많은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, 상가 건물을 이제 처음으로 확인할 때 당연히 가서 보는 것도 보는 거겠지만은, 외관상 보는 거 말고 공부상에 어떻게 생긴 건지, 특이사항은 뭔지, 한 번쯤은 뭐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, 또 누군가는 모르는 내용인데, 아, 이런 내용도 확인하는 게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, 저는 뭐 20대 초반부터 뭐 다양한 투자를 좀 해보았어요. 돈이라는 게 무엇인지, 그리고 돈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,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20대부터 주식, 펀드, 그 다음에 이제 환율, 환해지, 뭐 이런 것들도 이제 20대 때 해보고, 그리고 2008년도에 리만 사태가 벌어졌죠. 그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딱 맞는 게, 그때 이제 거꾸로 위기 상황, 뭐 경제는 위기 상황이었는데, 거꾸로 그때 뭐 재개발 이런 것들을 해서 수익이 좀 나면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, 그때 이후로부터 부동산 투자의 근본이 어떤 건가,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한 15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만약에 이제 상가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할 때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 중은 큰 틀에서 4가지 정도 를 말씀을 드릴 텐데, 첫 번째 이제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문제가 땅 문제였어요. 땅 문제. 여기 이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가보시면은, 전면에는 그렇게 이제 넓지가 않은데 뒤가 깁니다. 뒤가. 그래서 땅 면적은 엄청 큰데 앞에 전면에 상가도 되어 있고 2층에도 상가도 되어 있고,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 가격들이 이제 상당히 평가치가 높게 이제 평가를 받고, 이제 매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됐던 거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냥 뭐 이제 부동산 들어간다고 해서 물건 뭐 좋은 거 절대 주지는 않습니다.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합니다. 그래서 인상 깊게 인연을 맺은 부동산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건 주고 괜찮은 물건 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물건지 준 거에 상세 내역에 명함을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. 명함을. 여기도 보면 명함을 붙어 있죠. 잘 보이시나요? 명함 붙어 있는 거. 명함이 이렇게
붙어 있죠. 여기도 명암 붙어 있고, 여기도 명암 붙어 있고, 여기도 명암 붙어 있고, 명암 붙여 있습니다. 이렇게. 예. 그래서 요 물건지 소개해 주신 분하고 부동산 사장님하고 스캔도 뜨고, 그 다음에 스캔 뜬 거는 스캔 뜬 대로 하지만은 이제 급하게 이제 다시 같은 지역도 임장가로 갈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, 또 보기도 보고, 온오프로 다 해놓은 거죠. 온오프로. 온오프로 하면서 같은 지역도 여러 번 보면서 어디가 최적지인가, 그리고 어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. 예전에는 그렇게 임대료가 높진 않았는데 요즘에 재개발, 재건축이 바람이 불면서 그 지역들이 노후된 건물들이 싹 밀리면 존치하는 건물들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게 상가를 유지하기 때문에. 존치 지역이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거꾸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파트가 들어오면은 그 존치 지역이 단지 상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재개발만이 답이다. 저도 재개발도 뭐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제가 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하고 있겠습니까? 결국에는 본질적인 문제는 땅 문제였기 때문에 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? 부동산의 가치, 변화의 가능성, 변화의 가치가 높은 거, 그게 어떤 건가?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게 부동산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, 비트코인을 해봤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. 비트코인. 비트코인을 해봤냐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은 늘 익숙한 거, 편한 거, 괜찮은 거 이런 것들에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뭐를 하는 거에 잃는 거에 대한 두려움.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는 뭐 때로는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근데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게 잃은 게 아니라 또 그걸로 인해서 배움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그래서 이제 다양한 요즘에 20, 30대들이 하는 비트코인이 어떤 거다. 그 비트코인을 왜 하게 됐는지, 그러면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부동산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건지,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제가 발표한 내용을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.